한 주간 회자된 화제의 말, 좋은 말, 나쁜 말, 이상한 말, 그중 최고의 말을 뽑는 시간 상근 장원 급제 미디어 전문 정상근 기자, 비유의 달인 MC 장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도 재밌는 말들을 많이 뽑아내셨더라고요. 네. 지난주에 못 뵀는데 건강 괜찮으시죠? 예, 아주 좋습니다. 자, 아주 푹 쉬고 왔습니다. 강제 휴식. 네, 요즘 하여튼 저녁 프로그램 자리를 든든히 잘 지키고 있어야 된다. 네. 스스로에게 다짐하면서 건강을 다잡고 있습니다. 네. 또 이 시간대가 전쟁 시간이라 그렇죠. 전쟁터입니다. 네. 자리 비우시면 안 됩니다. 건강하셔야 됩니다. 네, 경쟁을 위해서가 아니라 단골 손님들 마음 든든하시라고. 그런 것도 제일 크죠. 예. 예.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여러모로. 자, 대구 지역 정치인들이 들으면 섭섭할 것 같긴 한데요. 첫 번째 후보가 이렇습니다. 대구 정치판은 가히 시궁창이 되어가고 있다.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홍일학 전 의원의 평가입니다. 서울, 경기만큼이나 뜨거운 곳이 대구고 잠시 전에 김재원 대구시장 예비후보랑 인터뷰도 했는데, 자,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네, 홍일학 전 민주당 의원이 엊그제였죠. 엊그제 SNS에 올린 글인데요. 이 대구 정치판이 가히 시궁창이 되고 있다라는 좀 강도 높은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총선 때 홍준표 의원이 이 두더지처럼 기어들어오더니 이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날파리처럼 날아들어온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급기야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도 유영하 변호사를 밀어넣는다. 여기서 제가 얘기한 거에 모든 직책은 다 빠져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비록 바른 시궁창을 딛고 있어도 부디 높은 인상을 가져야 한다. 이 역사를 보면 대구 경북의 DNA는 혁신이다. 이 대구가 정체성을 찾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센데요. 그러니까요. 이 또 홍일학 의원이 지금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상황이라. 네. 지금 국민의힘 후보 상황이 또 이렇게 혼전양상이 되면 본인에게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는 상황에 또 한 말이라 더 의미심장한 것 같습니다. 네. 자, 대구하면 우리 또 홍준표 의원을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맞습니다. 홍준표 의원은 대구를 천지개벽하겠다 하고 오늘 출마 선언을 했어요. 네. 그 대구 수성구 수성못 이상화 시인 시비 앞에서 이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다행스럽게도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고 새 정부의 출범이 준비되고 있는 시점에 중앙 정치에서 비켜주는 것이 선의의 경쟁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모습이라 생각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출마의 이유를 밝혔고요. 대구를 저를 키워준 고향으로 학창 시절을 보낸 후 검사실을 마치고 정치에 뛰어들면서 마음은 늘 대구를 향해 있었다. 대구는 저의 정치적 동지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이번이 세 번째 도전이라고 또 함께 강조를 했습니다. 네, 사실 홍준표 의원은 원래 경남 도지사 하다가 경남 도지사를 했었죠. 네, 그리고 창녕 이쪽으로 출마하신다 이러다가 대구로 쓱 들어가셨고 서울에도 계셨죠. 동대구. 서울에 최초에는 동대문에 계셨어요. 네. 그리고 지난 총선에 이제 이 공천 파동 때문에 무소속으로 대구에 가서 당선이 되셨고요. 그래서 페널티는 최대 10% 넘을 수 없도록 이렇게 조정은 받기는 했는데, 그다음에 또 유영하 변호사도 내일 국민의힘 대구시장에서 출마 선언을 한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사저로 돌아오면서 이 유영하 변호사의 대구시장 출마 얘기가 나왔었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제 지지하는 의사를 언뜻 내비치기도 해서 좀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요. 내일쯤 이제 출마 기자회견을 한다라고 합니다. 자, 유권자 입장에서도 고민이 되는 지점일 텐데 항상 그 얘기가 나와요. 철새다. 굴러온 돌이다.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유승민 의원도 당장 그 얘기 나오고. 그다음에 또 서울시장 선거 때도 그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또 대구에서도 지금 홍일학 의원이 얘기한 게 그런 거잖아요. 어디서 딴 데서 하다가 틈만 나면 이제 국민의힘 보수정당 그 간판 달고 와서 여기서 다시 재기하고 여기서 해보려고 한다. 자,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이 자치단체장이 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중앙정치 거물급 중앙정치인 이런 사람이 하는 게 좋을까? 장단이 호불호가 다른 것 같아요. 장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 상황을 잘 아는 분이 또 지역 정치를 맡아주시면 확실하게 그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좀 긁어줄 것 같기도 한데, 또 중앙정치에서 활약하시던 분이 오면 중앙정치에서의 어떤 영향력 같은 것들이 좀 더 크니까 우리 지역을 위해서 좀 더 애써주지 않을까, 좀 더 이득이 되는 정치를 펼쳐주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게끔 만들기도 하는데, 또 이게
자칫 잘못하면 중앙 정치 활동하시던 분들이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이어나가기 위한 도구로 또 그렇죠. 이용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걸 사실 정확하게 판단 내리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네, 그때 좀 다른 것 같아요. 이 선거 때마다 이제 정치인들이 이제 그 특정 지역에 가서 자신과 그 지역의 연고를 항상 이렇게 강조하곤 하는데, 네, 그렇죠. 네. 근데 만약에 이 지역에서 좀 당선이 좀 어려워 보이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도전장을 내밀면은 좀 많은 분들이 좀 감동하고 박수를 치시는 것 같은데. 네. 좀 될 것 같은 네. 네. 그 정당 우리나라는 좀 지역별로 좀 이렇게 정당의 좀 네. 선호도가 있으니까 네, 그렇죠. 될 것 같은 지역에 이렇게 많은 후보들이 몰리면은 네. 뭐라 그럴까요? 이제 유권자들이 뭐 딱히 뭐 감동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하여튼간에 저는 되게 재밌게 본 게 유승민 후보 얘기 중에 경기도랑 연고가 없지 않냐 그랬더니 경기도민이 전부 다 타지에서 오신 분들입니다. 아, 네. 어차피 다 타양살입니다. 뭐 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시더라고. 경기도에 저도 무슨 연고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고 네. 어차피 타양살입니다. 이렇게. 근데 뿌리 내리고 사시던 분들이 들으셨으면 좀 서운하실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경기도에도 토박이들이 있는데 네. 좀 서운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지방선거 6월 1일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잘 지켜보고 지혜로운 선택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후보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재밌었어요. 많은 사람이 홀인원이 사실인지 물어봐서 이 성명을 낸다. 대한민국에 홍준표가 있다면 미국에는 역시 트럼프 계십니다. 성명을 냈어요. 네, 성명을 냈습니다. 지난 28일 언론에 성명을 배포를 했는데요. 이런 성명서는 전 처음 봅니다. 그러니까요. 이 전직 대통령의 성명이니만큼 네. 좀 내용이 뭔가 정치적 내용일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사실 기대를 했는데 네, 어떤 분들은 뭐 기대를 할 수도 있고 어떤 네. 분들은 우려도 할 출마 수도 있을 선언. 텐데. 네, 뭐 그럴 수도 있고 지금 미국이 또 약간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있거든요. 그렇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상황도 있지만 또 11월에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로 정치적으로 트럼프가 사실 등장할 수도 있는 타이밍에 오, 성명을 냈기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그러면 뭔가 다시 대통령 선거에 도전하려는 지금 움직임, 태동을 보이려는 건가 싶었는데 했는데 그러니까 저도 그런 줄 네. 알았어요. 네, 이 성명의 내용은 네. 골프 쳤는데 홀인원 했다. 홀인원 맞다. 네. 나 7번 네. 홀에서 홀인원 한 거 맞아. 네. 나야 나. 한 방에 넣은 거 나 맞다. 굉장히 또 구체적인 성명이었는데요. 지난 26일에 이 전직 프로골퍼 3명과 함께 이 플로리다에서 이제 골프를 쳤는데 7번 홀에서 홀인원을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본인이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이 홀인원을 했는지 안 했는지 물어봐서 성명을 낸다. 네, 이렇게 성명을 내는 이유에 대해서 밝혔습니다. 네. 심지어 이제 동영상 링크도 성명서에 그러니까 첨부했다고. 동영상도 같이 첨부했더라고요. 그래도 안 믿을까봐 동영상까지 첨부한다면서. 이분 정말 대단해요. SNS에서 자꾸 트위터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 네. 소위 뭐 유튜브로 하자면 노딱 내지는 계정 정지 이렇게 되니까 본인이 SNS를 만들잖아요. 만들었어요. 지금. 네네. 트루보이스인가 뭐 해가지고 네. SNS 그냥 만드세요. 네. 본인이. 아니 뭐 원래 그만큼 또 자금력이 되시던 분이었어요. 사업가셨으니까. 네. 야, 근데 안 되면 되게 하라를 몸소 실천하시는 분입니다. 홀인원 성명 네. 있었습니다. 자, 미국 정가가 2024년 대선 출마 선언하는 거 아니냐. 근데 대선 출마 도전 의사를 사실 직간접적으로 지금도 많이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네. 지금 바이든 대통령 지금 인기가 많이 떨어졌죠. 네, 지금 국정 지지율이 40%로 주저앉았는데요. 그 이유를 좀 분석해 본 걸 들어보면 아무래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그 국제 정세를 잘 조율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국민들의 판단이 좀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 같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재밌는 여론조사가 있는데요. 1990명 유권자를 대상으로 2024년 대선이 지금 열린다면 누구한테 투표하겠는가? 이걸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을 찍겠다는 응답률이 47%가 나왔고요. 바이든 대통령에게 투표하겠다는 대변이 41%에 그쳤습니다. 훨씬 더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뽑겠다는 의견이 높아진 건데 이게 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잘했다라기보다는 지금 바이든의 인기가 그만큼 좀 떨어진 떨어졌다. 상태다. 네.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중간 선거가 올 하반기에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 이제 11월에 미국 중간 선거가 예정돼 있는데요. 이 중간 선거라고는 하지만 이 상원 의석의 한 30% 이상을 뽑게 네. 되고 원래 30%씩 새로 네. 뽑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3분의 1씩 뽑죠. 그리고 이제 하원 의원 전체 선거를 합니다. 네. 그리고 주지사 50석 중에 36석. 굉장히 네. 큰 선거인데요. 네. 굉장히 큰 선거여서 네. 뭐 민주당도 그렇고 공화당도 그렇고 총력을 다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때 또 바이든 대통령은 또
또 중간 트럼프는 네. 어떻게 움직일지 또 어떤 말씀을 하실지 네.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에서도 이거 선거 지나고 난 다음에 PESD 겪으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네요. PTSD 말고 PESD 네. 선거 후 스트레스 장애. 네, 워낙 큰 선거 후 선거다 스트레스 보니까. 장애. 예. 자, 테슬라 최고 경영자인 일론 머스크도 바이든을 겨냥해서 미국의 리더십은 늙었다라고 공격했어요. 아, 이분도 뭐 안 끼는 데가 없어. 우리 머스크 형도. 그렇습니다. 네, 머스크가 지난 27일 독일의 한 매체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많은 국가에서 나타난 노인 정치를 매우 심각하게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또 미국을 지목해서 리더십이 매우 늙었다. 나이 많은 정치 지도자는 국민과의 소통이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뭐 바이든을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진 않았지만 누가 들어도 지금 바이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인데 원래 또 일론 머스크가 바이든이랑 사이가 안 좋았거든요. 전기차 생산량 50% 이상 올리겠다라고 바이든 행정부가 공언을 하고 전기차 관련 이 대표들을 만났는데 그 테슬라가 전미자동차 노동조합에 가입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바이든이 머스크를 부르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 그랬던 전례가 있습니다. 이건 한 가지 해프닝이긴 하겠지만 어쨌든 사이가 좀 좋지 않은 것만큼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자 바이든 대통령 이 난관을 어떻게 풀어갈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 후보 또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세 번째 후보는요. The Oscar goes to 윤여정 배우의 네. 그 아카데미 수여를 할 때 네. 당시 현장 음성 잠깐 들어보시죠. Well, here are the nominees for performance by an actor in a supporting role. And the Oscar goes to... no, not Minari. Troy Kotsur. 박수가 저절로 나옵니다. 네. 제94회 아카데미 시상식 윤여정 배우의 수어 시상. 네. 네. 거죠. 정말 인상적이었는데요. 감동이었습니다. 네. 이 윤여정 배우가 이 지난해 이제 미나리로 한국 배우 최초로 이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수상을 했는데 이 미국에서는 이 전년도 수상자가 이 성별을 바꿔서 그 상의 수상자를 그 시상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윤여정 배우가 이제 나무조연상을 시상을 하게 됐는데 이 나무조연상을 받은 사람이 이 코다라는 그 드라마의 이제 트로이 코처라는 주인공의 아버지 역할로 네, 나오는 네, 배우입니다. 배우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윤여정 배우가 이제 그 오스카 수상자를 발표를 하면서 근데 이 트로이 코처가 이제 그 장애가 있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청각장애. 청각장애가 있어서 그래서 네. 이 트로이 코처가 알아볼 수 있게 수어로 발표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모든 분들이 들을 수 있게 이름을 호명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네. 아 멋졌어요. 네. 이 수상한 트로이 코처는 수어 통역사와 함께 무대에 서서 아버지가 수어 전문가인데 사고로 모갈에 마비가 서 수어를 못하게 됐지만 그런 아버지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다라고 했고 네. 또 그 말을 하는 동안에 수어로 이야기하는 동안에 네. 수어를 하기 배우가 편하게끔 들어주셨죠, 윤여정 배우가 트로피를. 옆에서 트로피를 좀 들어줬어요. 트로피를 가장 오래 들고 있었던 네. 시상자. 근데 그런 배려가 있었죠. 굉장히 빛났습니다. 예. 네. 참 품격도 훌륭하고요. 네. 헐리우드에서 왜 윤여정 선생을 네. 좋아하는지 네. 또 대단한 또 입담을 또 보여주기도 했고요. 그 저는 뭐 영문과를 나오긴 했지만 영어에 대해서 잘 아는 게 없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이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이 입을 모아서 이야기하는 게 윤여정 배우의 영어 실력도 실력이지만 구사하는 단어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품격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품위가 있고 고급 영어를 구사하신다는 얘기겠죠. 근데 이번에 수상 소감도 굉장히 재치가 빛났습니다. 네. 지난해 수상할 때 수상 소감으로 본인의 이름을 잘 발음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윤여정을 좀 어려워한다. 네. 그걸 소재로 이제 유머를 구사했었는데 올해는 자기가 시상자로 와가지고 보니까 본인이 이제는 호명을 해야 되는 입장이 되고 보니 이 배우들 이름 발음하기가 너무 힘들다. 네네. 뿌린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데 본인이 이 어머니 말을 잘 못 들은 것 같다. 이러면서 이렇게 또 농담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웃음을 짓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재밌었는데 근데 신스텔러가 네. 등장을 해버렸죠. 네. 윌 스미스. 윌 스미스. 네, 그 오스카의 그날 주인공이기도 했죠. 이 나무주연상을 받았는데 네. 그런데 주목받은 것은 다른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시상자였던 이 코미디언 크리스 록이 이 윌 스미스의 아내 이 제이다 핑크 스미스를 향해서
이제 뭐 영화 G.I. 제인 속편을 기대해도 되겠지 뭐 이런 농담을 던졌는데요. 그러니까 네. 이 핑크 스미스가 지금 이렇게 머리가 이제 그 좀 이렇게 치료 착발 때문에 상태여서 아파서 네. 예, 그런 머리를 농담을 자가 면역 던졌는데 질환 네, 때문에 자가 면역 자꾸 질환 탈모가 때문에. 심해서 이제 네. 머리를 다 삭발을 하셨는데 그걸 가지고 농담을 한 네, 거죠. 그렇죠. 그 일부러 이제 머리를 깎은 게 아니라 이거 어쩔 수 네. 없이 깎은 상황이었는데 그거를 농담을 했다가 근데 이제 크리스 록이 원래 이 유머 스타일 자체가 굉장히 아슬아슬한 유머를 합니다. 인종을 소재로 한다거나 뭐 성별을 소재로 한다거나 이런 좀 민감할 수 있는 소재를 항상 좀 개그 소재로 이용하거든요. 네네. 이번에도 좀 그랬습니다. 자, 근데 헐리우드 배우들은 윌 스미스 향해서 비난이 많이 했더라고요. 네. 뭐 아무래도 이제 폭력은 안 되니까요. 그래서 뭐 헐리우드 배우들도 그렇고 이제 오스카에서도 이 폭력은 무조건 안 된다. 그 어떤 경우라도 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짐 캐리 배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로 경찰에 체포가 됐어야 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우피 골드버그 역시 그 록의 농담은 저속했지만 이 농담과 뺨 때리기가 동일하지 않다. 좀 이렇게 그럼요. 꼬시셨습니다. 네. 크리스 록에게 윌 스미스가 뭐 SNS 통해서 사과는 했다고 하대요. 네. 윌 스미스 배우가 자신의 SNS 계정에 이제 폭력은 어떤 형태든 독이고 파괴적이다. 그렇죠. 네, 어젯밤 아카데미 시상식에서의 내 행동은 용서할 수도 없었다. 내가 선을 넘었고 내가 틀렸다. 스스로가 부끄럽고 내가 한 행동은 내가 되고자 하는 남자의 행동이 아니었다라고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고요. 크리스 록 측은 이제 윌 스미스를 고소하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화예술과학 아카데미상 주관하는 이쪽에서도 윌 스미스 수상 취소와 협회 퇴출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현재. 예. 크리스 록의 조롱, 윌 스미스의 폭력, 윤여정 배우의 배려 역시 단연 빛나는 것은 배려다. 네. 자, 뽑아봅시다. 대구 정치판은 가히 시궁창이 되어가고 있다. 홍일학. 많은 사람이 홀인원이 사실인지 물어봐서 이 성명을 낸다. 트럼프. 그리고 더 오스카 goes to와 이어지는 수화. 네. 윤여정. 왠지 오늘은 동시에 얘기해도 일치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한번 가볼까요? 왠지 이신장심이 좀 될 것 같은 자신감이 좀 있는데요. 다들 그거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자, 하나 둘 셋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하나 둘 셋. 트럼프. 처음인 것 같은데요. 아, 정말. 자, 홀인원 사실을 성명으로 정치인이 성명을 내는 나 홀인원 나야 나 맞아 내가 홀인원 했다니까 거기에다 유튜브까지 그 동영상까지 네. 덧붙여서 냈던 트럼프 종종 또 뵐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주에도 우리 계속해서 재미있는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근 기자, MC 장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